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언어 장벽의 붕괴와 문화적 정체성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기술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 방식과 문화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물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기회와 도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이 가져올 언어 장벽의 붕괴, 즉 바벨탑의 저주가 해방되는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이 되면 인류는 AI 에이전트가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 고성능 버드, 그리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통번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AI는 전문 용어와 화자의 미세한 떨림, 톤까지 95% 이상의 정확도로 재현하며 고도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전문 통역사를 대체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과거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등장하던 유니버설 번역기가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발전 이면에는 역설적인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언어 장벽의 소멸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언어가 수천 년간 지탱해온 문화적 깊이와 고유한 사고 체계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소통의 폭은 넓어지지만 그 깊이는 얕아지는 문명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시멘틱 평면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어 이면에 담긴 다층적인 맥락과 특정 문화의 고유한 정서가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의 정의나 포르투갈어의 사우다데 SAUDADE와 같은 단어들은 단순히 영어 단어로 번역되는 순간 그 깊이와 울림을 잃게 됩니다. 소통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언어가 전달하는 진정한 의미의 무게와 울림은 가벼워지는 의미의 경량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언어가 통계적으로 평균화된 의미로 번역될 때 인류의 집단 지성은 과연 풍부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빈곤해질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래곤의 역설, 즉 상징과 은유의 오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어를 옮길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상징과 영웅까지 온전히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서양에서 드래곤은 영웅이 퇴치해야 할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상징이며 파괴와 공포의 대상입니다. 반면 동양에서 용은 상서로움과 절대적 권위, 지혜의 상징이자 비를 부르고 나라를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만약 AI가 이러한 문화적 함의를 무시하고 드래곤을 기계적으로 번역한다면 비즈니스나 외교에서 치명적인 결례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나 은유의 상실 또한 텍스트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AI가 문화적 상징을 오역했을 때 발생하는 외교적, 비즈니스적 리스크를 어떻게 정량화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식론적 학살, 즉 에피스테미사이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류 언어, 특히 영어권의 논리가 소수 문화의 사고방식을 잠식하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가 존재하지만 AI 학습 데이터의 90% 이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구 중심의 AI 논리 모델을 형성하게 되며 결국 소수 언어와 비주류 문화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주류 언어의 틀로 강제 편입되면서 왜곡되거나 소멸되는 인식론적 학살이 일어날 위험이 큽니다. AI가 문화 보존의 도구가 아니라 획일화를 부추기는 균질화의 가속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AI 개발 과정에서 인식론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맥락 소통의 종말, 즉 눈치의 실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에 따르면 문화는 소통 방식에 따라 고맥락과 저맥락으로 나뉩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고맥락 문화는 비언어적 신호와 상황적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며 숨은 의미와 눈치, 체면이 소통의 핵심을 이룹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저맥락 문화는 명시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를 통해 소통하며 의미는 단어 자체에 존재합니다. AI 번역은 명시적이고
논리적인 저맥락 텍스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맥락 문화의 정수인 여백의 미, 체면, 눈치 같은 요소는 AI에게 삭제되어야 할 노이즈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는 고도의 사회적 지능과 비언어적 소통 능력이 퇴화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저맥락 텍스트로 치환될 때 우리는 더 효율적인 소통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더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될까요? 이러한 현상은 소통의 과잉, 공감의 빈곤이라는 역설로 이어집니다. 번역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고뇌의 과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AI에 의해 즉각적으로 번역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생략됩니다. 소통의 기술적 장벽은 사라졌지만 타인에 대한 깊은 정서적 공감력은 오히려 빈곤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대화하지만 진정한 연결감을 상실한 채 차가운 데이터만을 소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의 노력 없이 얻어진 공감이 과연 진정한 공감일까요? 또한 기술이 매개하는 소통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진정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언어 장벽이 사라진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국어 단어 암기가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맥락과 감정을 읽어내고 조율하는 문화지능 CQ에서 나올 것입니다. 문화지능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조직과 개인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될 문화지능 CQ를 어떻게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다가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적 보증 인컬처럴 VALIDATOR이라는 미래의 유망 직업이 부상할 것입니다. 이들은 AI 번역물에 영혼을 불어넣는 전문가들입니다. 번역가는 단순히 문장을 옮기는 것을 넘어 AI 생성물 위에 문화적 코드를 입히고 신뢰를 부여하는 역할로 진화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의 철학이 타 문화권의 금기나 관습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화적 이식을 수행하며 AI의 인식론적 편향을 감시하고 소수 문화의 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인문학적 아키텍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화적 보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언어학, 인류학, 심리학 중 무엇에 더 가까울까요? 이들의 윤리 강령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기술의 발달은 비효율적 공감을 프리미엄화하는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투르지만 직접 배우려는 노력, 즉 인간적인 접근 방식이 가장 값비싼 가치가 됩니다. 차가운 기술적 완벽함을 압도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매너이자 럭셔리 서비스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AI가 대신 말해주지만 나는 당신과 직접 연결되고 싶다는 메시지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술 자동화가 극에 달할수록 인간의 수고로움이 들어간 핸드메이드 방식의 소통은 진심을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상류층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진정성은 어떻게 측정되고 거래될까요? 기술의 효율성과 인간적 비효율의 가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술의 완성을 넘어 마음의 울림을 추구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의 소멸이 소통의 양을 늘려주었지만 소통의 질과 진실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울림 있는 메시지는 오직 인간의 깊은 고뇌와 안목에서만 탄생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얼마나 뛰어난 번역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넓고 깊은 마음으로 타자를 포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도구 삼아 더 깊은 사색과 따뜻한 공감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미래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의 학습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학습 자료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